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은 뭔가 더 대단한 것을 해낼 수 있다. 칼로스 M. 구티에레즈. 네, 감스님들도 오늘 뭔가 더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으로 오늘 6월 12일 수요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부동산 상승론자보다 하락론자가 더 많은 이유가 뭔가요? 라고 이제 우성님께서 이렇게 GPT AI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부동산 상승론자보다 하락론자가 더 많은 이유는 뭔가요? 답변 생성 중에서 이제 주 수요층 유튜브 사용자 중 대다수는 무주택자들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하락과 폭락에 관심이 많아서 조회수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두 번째, 공포와 불안. 부동산을 사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이 집을 사지 않은 선택을 뒷받침해주는 폭락론자의 영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하락과 상승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하락론과 상승론을 모두 살펴보며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권장드립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AI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실수하는 걸까요? 진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TV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톡방에서 이제 돌고 있는 그런 건데 상단은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 다 따라간다. 국민평형기준 84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원베일리가 49억 7천, 신현대, 잠실 5단지, 여의도 시범, 아쿠르 이버하임, 리센츠, 경희궁자이도 22억을 지금 찍었습니다. 과천 프루지오 서밋 또 21억, 마레프도 지금 20억을 육박하고 있고요. 분당 시범도 지금 16억. 이걸 보시면서 물론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려갈 요인보다는 앞으로 더 올라갈 요인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KB 부동산 고객이 뽑은 최애 단지 순위는 1등부터 20위까지 KB 부동산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물론 이게 모든 게 이게 다 맞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보다 저는 그래도 KB 부동산이 지금 그러니까 KB 부동산 고객이 뽑은 최애 단지 순위 이 20개 단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리오 시티부터 말도 많았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까지가 지금 4위에 랭킹이 되었고요. 잠실 S, 리센츠, 그리고 쪽 보니까 성산 시험아파트가 16위에, 그 다음에 SK 북한산 시티,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지금 9위에 지금 랭킹이 되었고, 또 서대문의 가재울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인 디파자, DMC 파크뷰자이도 19위에 랭크가 됐고,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파주에 있는 말 그대로 3기 운정 신도시에 있는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도 20위에 랭킹이 되었는데 안타까운 거는 고양시에 KB 부동산 고객이 뽑은 최애 단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조만간 또 KB 부동산 고객이 뽑은 고양시에 또 최애 단지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선정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 준비하면서 이 제비 사진을 갖다가 제가 아침에 감스님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삼송에 제비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제비를 갖다 보았는데 이 제비가 어머니의 이제 모이를 갖다가 자기 주라고 이제 목을 갖다 이렇게 입을 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동물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스님들은 오늘 아침에 제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제 방송을 시청할까 또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또 6월달 또 올해가 지금 거의 절반이 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또 목표했던 그런 목표를 어느 정도 또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도 또 궁금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제비가 가을 돼서 강남으로 또 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박씨를 갖다가 물고 올 아마 이 제비 새끼들이 아마 이제 성장해서 이제 올 가을쯤에는 또 강남으로 또 내려갔다가 또 내년에 또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 이 제비 새끼 사진을 오늘 이야기 좀 드립니다. 많이 엉뚱하게 빠졌는데요. 오늘 조금 이야기 드릴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오늘 감사 스마일이 6월에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의 검단 부동산 프로 남수란 대표님하고 함께 오후 5시부터 방송할 예정입니다. 6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라든지 또 검단 신도시라든지 김포 관련해가지고 시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고요. 올 하반기에 전세난과 B급지에서 분명 또 기회가 오리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 관점으로 보아도 올 하반기는 좋은 기회가 또 되리라 예상을 하고요. 저는 올 하반기에 물론 아파트 가격도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임대 관련해가지고 전세난이 조금 심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빠르면 6월달이라고 저 예상을 했는데 6월달에는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안 낼 것 같고요. 7월에서 아마 9월 사이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면 올 하반기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시간대는 실시간 질문하고 답변 모두 제가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말 또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 있으시면 감사 스마일하고 오늘 소통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참여하실 때 감스 그리고 또 오늘 또 저에게 댓글 남길 게 없다. 오늘 방송이 좀 시원찮다 라고 하시더라도 감스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어제 우연찮게 이 강남아빠 상냄이라는 분의 블로그를 갖다 보았는데요. 이분이 20대 아들에게 매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오늘의 단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남기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웃을 추가가 5,000명이 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제가 이 강남 아빠가 20대 아들에게 이 상냄이란 이 분의 그 블로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제 방송 보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2가지 먼저 시작해 볼 것. 금연, 단식, 아무것도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목표 달성이다. 이거 엄청나게 와닿는 그런 인사이트이면서 작은 성공 경험은 더 큰 성공을 불러오는 키다. 그리고 상급지 1주택 플러스 미국 ETF 수익형 부동산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자산은 웬만하면 사모으는 것이지 사팔사팔하는 게 아니다. 애초에 좋은 자산을 고르고 바이하고 홀딩해야지만 시간이라는 레버지와 함께 성장한다. 사고팔고가 잦아지면 한두 번의 실패가 이어지고 무리하게 된다. 오히려 소비재를 자주 사고팔고 할 것. 당근통에서 필요 없고 안 쓰는 물건은 제발 팔길. 다시 한번 자산은 모으는 것, 소비재는 되팔아야 하는 것. 이렇게 20대 아들에게 강남 아빠이신 이 상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이 인사이트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고 또 감스님들, 저의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이런 20대 아들, 내가 20대 아들은 아니시겠지만 꼭 이런 것들을 꼭 보시고 본인 것으로 체득하시고 또 이런 내용을 내 자녀에게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포스트 서울이 어디일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연습하길 바람. 동남쪽으로 더 길어지지 않을지 원형으로 더 커지지 않을지 등등. 저는 어제 오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용산 관련해가지고 조금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 것 같은데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갖다 공부를 하면서
지금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한강 이남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다음에 서울이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부 쪽, 서대문, 은평, 마포를 넘어서 고양시, 덕양구 쪽으로 지금 확장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오른쪽은 동북 쪽으로는 이제 구리하고 남양주 쪽, 다산 신도시 쪽으로, 별내 신도시 쪽으로 지금 확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강남권의 부동산 슈퍼 불장이다. 온기가 슬슬 지금 여기는 2급지, 2.5급지로 내려오고 있는 타임이라고 하는데 A, B, C로 따지게 되면 이제 B급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1급지를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2급지 내지는 B급지 내지는 예를 들어서 B 플러스 그런 지역에 투자할 것인지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 것. 80년대에는 이보다 더한 상황도 90년대에는 더 극악무도한 일도 많이 있었다.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고 현재는 평가절하 당하기 마련이다. 이 내용이 지금 6월 제가 3일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많은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꼭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방송이 이제 20분이 넘어갔어요. 물론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보니까 7분에서 8분 정도, 20분까지는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인사이트가 좀 늘어났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최근에 고무적인 거는 저의 애청자분들이 연령대가 전에는 40대, 50대,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저의 애청자의 절반이 넘었는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과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계시고, 또 저에게 상담 또는 저에게 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뭐 주제가 물론 있긴 하지만 주제에서 플러스 알파로 많은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니까 본인들의 그런 니즈에 맞춰서 들을 내용만 들으셔도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감사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관심 갖고 또 이런 것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꾸준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평화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합니다. 전세값 오를 때 더 올린다. 국토장관의 저격. 임대차 입법 부작용 뭐길래.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10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지 4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이 법이 전세가격 상승에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박상우 장관님께서 최근 임대차 입법이 전세시장의 수요와 공급 논리를 왜곡시켰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대차 입법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이 문제점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이게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상 2+2 때문에 전세 가격이 사실상 이제 더 왜곡되어 있고 또 전세 시장에서 혼란이 더 야기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주인들께서 임대차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세 가격을 단기간에 대폭 올렸고 지금 제가 올 하반기에 전세란이 될 것이다. 또 많은 전문가분들도 올 하반기에 임대차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가 이제 임대차 입법을 한번 썼던 세입자 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입법을 갖다가 임대인들도 한번 사용을 했던 분들은 지금 이제 7월 말부터 올 하반기에 4년 전에 그 가격으로 지금의 가격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전세 가격을 올릴 겁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8사 국민 평형 기준으로 6억 이하의 전세가 지금 거의 시가 말라가고 있고 그 분위기가 지금 고양시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라든지 구리시라든지 하남시라든지 광명시라든지 서울과 붙어있는 지역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인천 검단 신도시를 또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거기도 2월달까지만 해도 4억 밑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검단 신도시라든지 인천 부평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젊은 30, 40 세대, 20 세대들도 야 그럴 바에는 사버리자라고 해서 지금 매수 행렬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 입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전세 시장을 다시 불안해질 그런 요인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보완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애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국회 과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현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님 박 장관님께서는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폭이 커졌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분명한 이런 보완이 필요하고 임대차 입법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임대차 입법이 말 그대로 없어지기는 쉽진 않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임대인도 계시고 임차인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냉정하게,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 경고에도 1분기 서울 갭투자 비중이 7% 육박했다. 1월에서 3월 서울 갭투자 총 522건이 이제 있었는데 종로구가 12%로 최대 많았고, 지금 박 장관님께서는 섣불리 갭투자할 때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일침을 주셨는데,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중은 보시는 것처럼 종로부터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갭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갭투자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님 KBS 1호 진단 생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당분간 집값의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에 나서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하고 좀 다른 양상으로 또 펼쳐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이는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올 하반기에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지금부터 집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시장에 조금 빨리 생각을 전환하신 분이나 특히 2030 세대에서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지금 그런 전환의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서울,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은 지금도 매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 장관님께서는 불투명한 경기 전망이라든지 고분양가, 고금리, 3기 신도시 입주 예정 등을 집값 상승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는데, 첫 번째 불투명한 경기 전망이라든지 고분양가라든지 고금리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저 이야기를 하는데,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은 아무리 빨라야 2028년입니다. 아무리 빨라야.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2028년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25, 26, 27, 앞으로 3년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대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들도 중장기 집값 상승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건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계속해서 집값은 내려간다. 물론 집값이 2021년만큼 폭등하진 않겠지만 저는 올 하반기에 임대차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의 매매 시장이 들썩거릴 것 같고, 특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미 살 사람은 다 샀고 너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안 산다,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그런 신도시의 분양가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의 신축 분양가, 그 다음에 공사비 인상, 또 어제 또 그런 또 대법원 판례가 또 나왔는데, 이제 공사비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확정을 짓고 공사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비가 인상이 정말 불가피하게 된다라고 하면 건설사에서 공사비를 또 인상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또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사비 이슈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은 지금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집을 갖다 매도하고 전세로 눌러앉는다, 매수 타이밍을 올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늦춘다? 라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정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시장에 매물이 적체되는 가운데 거래량이 줄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호가를 낮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다시 집값이 빠질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요 매도인들이 그 가격에 팔지 않습니다.
지금 수색 등산이라든지 가재오르라든지 녹번에 부동산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매도인들이 가격을 올려버리고 그리고 일단 매물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정말 계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갖다 못 하시겠지만 저는 부동산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집을 갖다가 정말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핵심인데요. 매일경제 이선희 기자님, 집값 더 오를까 무서워 눈 딱 감고 질렀다. 부동산 인싸된 90년대생. 감자 스마일이 94학번입니다. 94학번입니다. 그런데 감자 스마일도 30대 초반에 제 집 마련했습니다. 아무도 집 장만 안 했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2009년도에 저는 인도원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게 첫 집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이 이제 저는 삼송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부동산 인싸된 90년대생, 지금 90년대생이 지금 아마 30대, 이제 30대로 지금 접어드는 것 같은데 저는 30대 초반에 제 집 장만했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도 지금하고 거의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이었고 심지어 저희 어머님도 집을 갖다 왜 사느냐, 전세를 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은평 뉴타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고 난 뒤로 무조건 내 집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경험을 지녔었고 그때 경험을 토대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 지금 부동산 인싸된 90년대생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설사 2030년이 넘어서 집값이 뭐 폭락을 하고 일본처럼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 넘어서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고 2009년도, 10년도에 비해서 정말 2013년도, 15년도에 비해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예를 들게 되면 거의 3배 이상이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레프도 84가 지금 20억인데 2013년도, 14년도에 미분양됐을 때만 해도 6억대였습니다. 6억대.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한테 뭐 집을 왜 사느냐, 집값 반토막 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세 살자니까 전세 사기 무섭고 미루자니 집값 올라서 못 살까 봐서 눈 딱 감고 질렀다. 올해 초 결혼했던 30대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 5구짜리 아파트, 5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5억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못하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은 내 집이니까 집값이 올라가지고 또 못 살 것 같고 또 전세 사기도 무섭고 내가 어차피 실거주 하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저지른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제가 30대 제 집만 했을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집상만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좀 생각이 좀 빨랐고 그때만 해도 저는 인컴이 그래도 꾸준하게 직업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했었고 직업군인 생활을 할 때는 관사 제공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집 걱정을 할 일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사회에 직면하고 있고 사회에서 결혼하고 있는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최일 고민이 집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금 당장은 내가 상황 때문에 집 장만을 못하는 분도 있지만 무조건 5년 이내, 10년 이내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쪽에서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지금 결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수요가 더 급증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 30 세대들의 이런 매수, 수요에 지금 이런 동참에 어떻게 보면 공급이 더 부족해지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집합 건물 생애 최초 매수자 비율이 서울 42.4%, 수도권 48.2%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의 매수자 비율이 1년 전부터 늘기 시작했고 2021년 폭등장, 2022년 그렇게 서울 수도권에 뜨거웠던 그런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경험했던 2030 세대들은 조금 더 빨리 지금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 지금 40, 50, 60 세대들은 내 집 마련 해야 되나? 아니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내년에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20, 30 세대들은 조금 더 빨리 지금 움직인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립니다. 30대가 주축인 흐름은 중장년 고령층이 부동산 시장을 이끌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부동산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이 있거나 장기간 자본을 형성한 고령자가 유리하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주요 매수자가 40대, 50대였습니다. 60대도 활발했는데 지금은 조금 연령대가 더 낮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정대 대표님께서는 향후 5년간 급증하는 30대 인구가 주택시장 수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고 증가하는 수요를 맞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가 면밀히 파악하고 공급이 부족하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은 갭 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실수요자분들은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 불투명한 경기라든지 고분양가, 고금리, 3기 신도시 입주 예정 때문에 지금 투자의 그런 수요가 아니라 실거주, 실수요의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요, 실거주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못한다고 하면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대차 시장이 올 하반기에 전세가 갑자기 막 자고 일어나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매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대책을 아마 낼 거라고 저는 올 하반기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움직이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다. 상단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을 아마 올 하반기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런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갈 것이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들조차도 아마 전고점을 향해서 갈 겁니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는 이제 8억대 매물도 이제 사라질 겁니다.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갖다가 보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감사 스마일이 오늘 라이브 시간대 남수란 대표님하고 정말 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오늘 라이브 시간대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오늘 저녁 6시에 꼭 시청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나가실 때 감스 화이팅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물론 부동산 물론 상승론자이긴 합니다. 물론 저는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만 5% 정도만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또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상 하락론자가 더 많습니다. 상승론자보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졌을 때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보다 집을 안 갖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고 집 때문에 또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거는 과거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정말 감스님들만이라도 정말 이런 제비가 먹이를 갖다가 달라고만 이렇게 하는 이런 사진으로 이야기를 제가 드려서 죄송한데 먹이를 주세요로 하지 마시고 본인이 더 적극적인 그런 활동이라든지 적극적인 그런 공부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갖다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마다 팔굽혀펴기를 한 개씩만 하세요. 한 개씩. 10개씩도 하지 마시고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그러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집 마련도 할 수밖에 없다. 감사스마일 TV를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본다. 제가 매일 방송하는 것처럼 매일 본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정말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오늘 오후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